서울시 교육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에 무대의 왼쪽에 있습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전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을 위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서울 중부고속교육과 후보 단일화 과정을 위해서 오늘 첫 토론회를 이렇게 열게 됐는데 여러 기자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네 후보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교취협의 대표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토론 시간이 첫 토론 시간이고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토론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토론 시간이 좀 깁니다. 다뤄야 되는 시간 안건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행사 진행해서 간략하게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부 행사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21세기 교육포럼의 대표이신 박선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세영 서울교육정부 교육감님이십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신 조전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이신 최명국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실 우리 좌장으로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6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장이시자 대통령실 교육과 문화수석실의 교육비서관이셨던 천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1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토론을 지금 이어서 해주실 텐데 오늘 토론 방식은 지금 토론 방식도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타이머가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오늘 토론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1부 상황을 마치고 2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장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대 명예교수 천세영입니다. 축복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동해 산불도 정말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흥을 위한 이 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용기를 내준 우리 네 분 후보님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었지만은 아주 그 공정하게 네 분에게 똑같은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 순서라든지 질문 순서를 모두 추첨에 의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모두의 서울교육의 현황과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5분 동안 말씀을 하겠습니다. 5분요. 그 5분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이니까 20분이 끝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의 발표에 대해서 2명 이상에게,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3분이 주어집니다. 맞죠? 이게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3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분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분 동안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질문 겸 자기의 의견까지 좀 덧붙여서 8분의 좀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질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분이라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8분이 자기가 다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시간은요, 충분히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 동안 한 분한테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 기회도 1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 질문 안 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하여튼 1분 동안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발언 시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다시 3번이 있고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 3분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분의 그 후보자들께서는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차례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좀 길 것 같긴 한데요. 뭐 시간을 줄이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30초 전에 땡 울릴 거고요. 시간이 다 되면 그냥 발언을 거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여기 많이 오신 분들께서도, 기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 말씀도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토론 시간이 아닌 번외 프로그램으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가 사회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거기에 또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해도 된다. 그러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자유입니다. 거기는요. 자, 이해되셨나요? 전부요?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요. 첫 번째 모두 발언의 순서는 조전혁, 이대영, 박선영, 최명복 후보님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님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제 명칭 그냥 후보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네. 타이머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시면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 학부모 여러분, 서울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8년간 조희연 교육감 치하에서 서울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력저하 그리고 학력 양극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교육감이 이렇게 집권한 교육청에서 이 학력저하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교육 철학에는 학력은 염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그들만의 어떤 교육 철학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혁신학교 교육입니다. 혁신학교가 처음 제안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뭔가 우리 교육이 달라질 거구나 라고 기대를 갖다 했었지만은 이제 혁신학교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저 학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학력은 도외시하고 그냥 놀아도 되는 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천한 모델입니다. 혁신학교 신청을 갖다 하면은 한 해 일반 학교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이들 혁신학교에서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난리입니다.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피자를 갖다 사주고 별 쓸데없는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필수적인 그런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도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파 교육감들이 또 공통으로 추진한 정책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기본적으로 전혀 교육적인 조례가 아닙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근거했다는 외국의 경우 학생 인권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인권 조례가 아니고요. 학생의 권리 의무 장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생 인권 조례,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뉴욕시의 학생 권리 의무 장전을 참고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본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지 않고 이상한 짓들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권리만 주장한다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교육적인 조례일까요? 기본적으로 권리는 전부 학생에게 있고요. 그리고 책임은 전부 학교와 교사와 그리고 교육청이 지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조례에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원전이라는 뉴욕의 학생 권리 의무 장전 그리고 페어팩스의 학생 권리 의무 장전을 보면은 오히려 학생의 권리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의무를 갖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학생인권 조례 반드시 폐지하고 학생 권리 의무 장전을 입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저는 오래전부터 학부모 권리 선언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부모는 학생들의 교육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며 그리고 세금을 갖다 내서 학교를 만들고 교사에게 교육을 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권리 의무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학부모 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일 후보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대영 후보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서울시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인사드리는 우리 서울 교육가족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간단한 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2년도에 그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대통령을 배출한 중랑중학교라는 학교에서 생물교사로 교수직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직에 나간 80년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격동기였습니다. 이때 그 중랑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성동고등학교, 압구정고, 금옥여고 그리고 수도여고 등에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교육의 인재 양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일관된 저의 희망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 재직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사교육 문제는 교육의 병폐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가르치는 자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늘 공부하고 제자들 가르치는 일 또한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출범한 EBS TV 위성방송 강사로도 장학사에 되기 직전까지 몇 년간 활약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비가 23조 6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새 한 21% 급증한 셈인데요. 결국 코로나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공교육 체제 안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학습 욕구와 부족함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학력 증진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이제 하다가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과를 거쳐서 교육과 기술부의 대변인 그리고 서울시 부교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부교감 시절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교육감 부제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서 혼돈과 위기에 처한 서울교육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일선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실천하는 값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으로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또 학교의 현장의 교장으로서 교육의 전 영역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우리 서울교육을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지원 행정도 했고요. 결국 그 아이들과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하는 바람에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교육을 이끌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 서울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출신인 제가 서울교육을 다시금 중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를 단일 후보로 지지해 주시면 당당히 교육감 선거에 승리해서 독립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제대로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서울형 역사, 사회 관련 교과서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교육을 정확히 시켜주고요. 둘째로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셋째,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서 좌파 이념 주입과 전교조 등 좌파 단체 교육 활동을 원천 봉쇄해서 우리 서울 교육의 모든 학교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이라서 제 소개와 저의 간단한 앞으로 서울 교육을 맡을 그런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서울 교육에 임했던 저를 포함한 우리 보수 진영의 여러 그 교육계 가족들도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실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은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선영 후보님 말씀 시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되는데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현 교육감 8년 동안 우리 교육은 지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학생도 지옥이고 학부모도 지옥이고 그리고 교사들도 지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르쳤다. 교육 체계가 잘못되었고 교육 주체가 잘못되었고 교육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다 못해서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1명이 기초가 수학이 미달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십니까? 20점입니다. 중고등학생이 구구단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은 없어도 인력 자원만큼은 세계 최고였고요. 그래서 교육 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세계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한국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가장 많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학력은 점점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계실 거예요. 사교육비 끔찍하다는 거 아시죠? 사교육비는 지난 8년 동안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영어 한 과목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과외 말고요. 그냥 일반 학원에 보내는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서도 학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제 월급 가지고도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정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학부모들이 등이 휘게 가르치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 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꼴찌가 터키고요. 대한민국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교육은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감정적 단어는 지옥이다 라고 느끼지만 교육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질식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예 안 낳으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값은 학원이 좋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지역에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우리 젊은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칠판 앞에서 강의하던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회하고 서울시 의회하고도 타협해야 합니다. 정교조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학부모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네, 박선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최명복 후보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최명복입니다. 제 이름은 대한민국 온 병원에서 매일 명복을 빕니다.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저는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대성학 강사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사교육체 상장된 업체가 크게 3개가 됩니다. 그게 연간 매출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대표들이 내 대성학원 있을 때 동료들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요, 그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위원을 정했습니다. 교육위원은 국회의원의 6명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개 후에 2사람 뽑습니다. 교육위원 3개 후에 1사람 뽑습니다. 서울시내 국회의원이 45명이고 시의원이 110명입니다. 교육위원은 8명이었습니다. 그 교육위원 때 정교조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유통센터 1,450억짜리 수의계약을 파헤쳐서 1명을 구속시키고 9명을 불기소시킨 사례도 있고, 그 많은 좌파 협동조합 데모대들이 1,000명, 2,000명 교육청에 와서 최명복 너 죽인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여당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5명은 내인데 모든 PT를 받아놓고 전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최명복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재의 여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을 다 하고 해서 교육감도 출마 2012년도 했습니다. 졌습니다. 졌는데 한 3% 받아서 교육감 선거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들죠. 10원도 보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주제에 맞게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이 바라는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해서 18가지를 읽고 나머지는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을 시켜달라. 둘째 공교육 살리고 사교육을 없애달라. 정교조 선생님을 퇴출시켜달라. 무성의 무능교사 퇴출시켜달라. 예체능 교육 강화해달라. 스마트 그림 미래학교를 철폐해달라.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때보다 일찍 하교를 해서 사립학교처럼 공립도 늦게 하교를 시켜달라는 부탁도 있고요. 초등생, 중등생,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활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진보의 가장 이름 날리는 중앙대 김 교수가 계시다면 보수의 우리가 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이론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거기에 적절히 맞춰서 할 것이고요. 특목고 폐지 막아달라. 고교 학점제 전면 재검토해달라. 고등학교 교사 7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장학사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전문직이 결여되고 2년 이상 보직을 보장해달라. 물로 교사 폐지를 해달라. 임기 만료 후에 평가서로 있으면은 세금 낭비고 수업이 부실하고 조직 문화가 저해된다. 임기 만료 후 바로 명퇴시켜달라. 그리고 교장 공모제 폐지해달라. 혁신학교 폐지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적폐청산해달라고 부탁이 온 겁니다. 제가 친환경 우상급식 때 친환경 유통센터에 870개 학교 거래하던 걸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인데 제보가 엄청 들어옵니다. 태양광 학교에 혁신학교 만든 태양광 발전소 비리 박혀달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국정조사 요구해달라. 그리고 교육청도 이전합니다. 이전한데 조경 교육감 비서실장이 업체로부터 돈 먹고 4년째
부속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짚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금 되면은 이 요구사항을 100% 네. 다 들어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부 부분은 말씀대로만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내분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그 네 분이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3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이대영, 박선영, 최명복, 조전혁 후보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이대영 후보님 시작. 3분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세 분에게 균등하게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우선 조전혁 후보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잘 지도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은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최명복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급식의 그 어떤 부당한 면, 이것을 밝히는 데 무척 애를 쓰셨고 실제로 실적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도 이제 교육의 영역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배를 채운다기보다는 좀 이제는 맛있고 균형 잡힌 급식이 필요한데, 이제 그래서 엄마들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급식의 질을 고민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그 급식도 투 메뉴를 실시해서 아이들이 주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은 192일, 중고등학교는 1년에 173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단가가 대략 5, 6천 원인데,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선학교에 있는 그 후배 선생님들한테 어제 들어보니까 잔반이 엄청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지도를 제대로 하는 학교 빼고는 점심시간이 되면 전부 다 비 오는 날 빼고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반 처리 비용도 학교별로 100만 원이 거의 육박하는, 이거 아이들 교육에 써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급식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선영 후보님께는 방금 말씀해 주신, 저도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장학사가 되어서 제일 처음 맡은 업무가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원년 업무를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28조와 시행령 54조에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는 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력 증진 정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님들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가 3RS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점수를 얘기하면 한 70점 이상 정도까지 끌어올려 달라는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가능할지를 좀 해안을 좀 여기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에게 골고루 아주 바늘 같은 질문해 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 박선영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질문입니다. 2명 이상에게. 질문만 먼저 쫙 하고 답변을 나중에 듣는 거예요? 네. 아, 네. 저는 먼저 질문을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네요.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조전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18대 때 같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전혁 의원님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이 이제 정교조 문제도 제기를 하셨었고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매번 말씀하시던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항상 먼저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안 그러셔요. 그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 의원님한테 오늘 좀 여쭤봐 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 후에 경기도 교육감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또 나가셨었지요. 그래서 낙선하시고 제가 지금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 네, 그 부산에 2년 전에는 부산에서 또 공천 신청하셨다가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을 다시 이제 교육감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인천, 경기도, 부산, 서울 이것도 국회의원, 교육감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하시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이대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과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그런 일이실 텐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임기는 4년인데 3년 동안 이 교과서 만든 일에 매진을 하고 나면 임기 안에 교과서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재수생입니다. 떨어지고 나서 교육감 떨어지고 나서 바로 교과서 만드는 일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면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과학 교과서를 바로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발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최명복 후보님의 질문 시간입니다. 네, 조재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헌법 31조에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고 또 전문성, 자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인지 아닌지 교육자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박선영 후보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직급을 적을 때 가장 큰 직급이 국회의원이시면 국회의원을 적어야 합니다. 무슨 교육 포럼 대표, 학교 혁신공정위원장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답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최영달 후보님께도 세 분께도 해도 되죠? 네, 이대영 후보님. 이대영. 네. 이대영 부의감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원래 교육부 대변인도 하시고 그 객동기에 좌파 교육감이 돌아왔을 때 중재 역할도 잘하시고 정말 교육 정책이나 교육 행정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교육감이 되면은 행정과 정책 보담도 리더십과 이게 이 교육감은 사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게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조직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행정으로 가지고 교육감을 할 수 있는지, 즉 리더십이 자신이 있는지 요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1분이나 전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준혁 후보님 이제 요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우리 박정희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정체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분 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정교조가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교육감이 됐다고 그러면 정교조뿐만 아니라 정교조와 관련한 정교조
친정교조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선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선거 공보문인가요? 선거 공보문에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정교조를 출세시키는 교정 공모제 폐지하겠다. 라는 거 딱 한 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영 부감님께서는 방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서울형 역사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역사교육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전부터도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좌파적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것만 해도 아마 수십 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경우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거의 7,000권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운동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교조 명단 공개해가지고 정교조로부터 물론 개인적으로 16억 원 이상의 이 금전적 소치를 갖다 받지만은 제 명단 공개로 정교조는 거의 1년 반 만에 2만 명 정도가 탈퇴를 갖다 함으로써 굉장히 그 정교조의 운동 동력이 꺾어졌습니다. 정교조가 한 해 약 30만 원 정도의 조합비를 낸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한 해는 약 60억 원, 한 10년 보면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저한테 금전적인 타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만 하고 이 행동은 없는 것을 갖다 소위 나토라고 하죠. No action, talk only. 과거에 어떤 일을 갖다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대영 부감님 정교조와 역사교육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시죠. 조현혁 후보님의 질문은 세 분 다에게 질문한 걸로 이해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좀 긴 시간인데요. 8분 동안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3, 3, 9, 9번이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건 후보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질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질문 시간이 또 있어요. 왜 답변 안 하셨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지금부터 답변을 하시는데요. 답변 순서 역시 저희가 추첨을 했고 이대영, 최명복, 박선영, 조전혁 후보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영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8분 동안입니다. 네. 조전혁 후보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을 했다도 중요하지만 내일 어떤 일을 할지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뭐 세상이 다 하는 거죠. 난 개인적으로도 원래 조전혁 후보님이 엄청 큰 일을 하신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새로의 교육감에 취임을 하면 그만큼 용이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전교조 문제를 꼭 굳이 얘기한다면요. 전교조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결국 그네들이 반교육적인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 아닌 그런 불성실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슨 탈법적인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높이 사고 그건 뭐 세상에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그 문제는 우리 좌파 교육감 시대에 지난번에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교육을 획일화시킨 부분 이것을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학교가 정말 진정한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또 제가 듣기에는 정확히 이제 들어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느 특정 단체 관련 그런 쪽에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사업도 몰아줬다는 그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불편부당하면 그것을 과감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그 반교육적인 단체를 응징하고 그 고사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역사교육 문제도 저도 뭐 그 저기 교학사 교과서 주도하신 교수님하고도 다 조후보님과 다 친한 분인데 어찌 됐든 그때는 저도 이제 교학사 쪽에 그 뭐 사장님도 알고 다 압니다만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다른 책도 안 팔려가지고 애쓰실 때 함께 고민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교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래서 체험 중심의 어떤 교실에서의 역사 수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사랑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교육,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됐을 때 그 아이들의 몫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나라사랑 교육 차원에서 역사 교육을 지원하고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능력껏 또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때 조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명복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더십 얘기는 저도 이제 리더십 강의를 전국에 교정이 되려고 하는 분들을 연수 때 한 6년인가요? 그 리더십 강의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학교, 단위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작든 크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교장 후보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더십이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구성원의 조직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장해주면 최고의 효율이 날 수 있을까? 학교라면 어떻게 선생님과 학교 조직원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지원 조장을 해주면 그 아이들의 학교 활동이 활성화되고 학력도 증진이 되고 여러 가지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교장 하나가 모든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십을 실천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이스트로서의 제 입장을 늘 갖고 산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하고요. 박선영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인정도서는 이제 각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볼륨이나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주변에 그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영 후보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도 같이 만약에 동참한다면 같이 또 발간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뭐 4년 그럼 내가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뭐 사회나 이쪽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박선영 후보님을 포함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는 실제로 출간을 안 했지 이미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양질의 것을 여러 사람이 또 모여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또 이 교육감을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서 학교에서의 경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좀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점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서초고등학교에서도 실험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두뇌 유형에 기반한 신경생리학적인 접근이죠. 두뇌 타입을 연구해서 분석을 해서 아이들과 아이들 간,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행복교실 사업을 꼭 펼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교실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이미 여러 가지 이 좌파 교육의 영향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격차가 큽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케어 능력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되면 더 벌어진 거죠. 제대로 부모님들이 보살펴준 아이들은 오히려 호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이 학력 증진 사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 옛날에 학력 신장이라는 건 막 이상하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학력 증진 사업이 역점 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력 증진 사업을 펼쳐서 아이들이 적어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줄여줘야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미국에서 페리 유치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가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의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까지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토권과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나라사랑 교육을 저는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인가 그 독도로 본 적도 옮겼습니다만 독도사랑운동 기반을 해서 제가 가는 학교마다 결국은 역사 체험 활동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또 역사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그래서 나라사랑 교육을 해오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를 주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특히 고등학교에서 걱정하는 것이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가 좀 미약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입시 진학 지도만 해서는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진로 진학계에 아주 쓸만한 그런 그 전문가 그룹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청이 나서서 직접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모셔다가 뭐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다 쇼거든요. 그래놓고 환경교사 하나 채용을 안 합니다. 환경교사 채용했는데 어디 갔나? 작년 7명이니까 전국에 서울대 있길래는 공모전 봤어요. 공고에 가서 지금 환경공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후손들에게 빌려서 우리 지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쪽에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후보님.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국 후보님. 네. 그 학생 급식 말씀하시는데요. 이 학교 급식이요. 이 친환경 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 진보 단체들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1,450억 정도 수익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선정위원회, 업체 선정위원회, 차량 선정위원회 그까지 다 해가지고 해먹었던 사람들이 이 데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불러놓고 본의원이 이렇게 해먹었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내가 유통센터장을 증인 세워가지고 답을 받아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불러내가지고 자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유통센터장을 구속시키고 9명을 기소시킨 사건인데 이게 TV 토론이고 EBS 교육 토론이고 제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요. 2,000원짜리가 친환경으로 변해서 10,000원씩 받아 파는 것입니다. 귤 한 박스가 15,000원짜리가 친환경이고 4만원으로 통금합니다. 여러분 친환경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이령 부교육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친환경 지금 애들 65% 먹인다고 교육감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65%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 15%도 못 먹습니다. 친환경. 그래서 질을 좋게 하고 양을 낮추면 잔반 문제는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조 이랬는데 내가 바른 얘기지만 질문 좀 던져서 답을 좀 받고 싶어요. 정규조 문제는 우리가 조전혁 의원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권위 있고 피해도 많이 받고 정규조로부터 소송도 받고 신배덕의 손해배상도 받고 다 했는데 조전혁 의원님 정규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좀 단답식으로 좀 질문 좀 하고 갑시다. 본인 시간 주셔야 됩니다. 본인 시간 이렇게 됩니까? 박선영 의원님도 정규조 없애줘야 되는데요. 말만 하지 마십시오. 답변할 시간 주십시오. 정규조가 어떤 집단이냐면요. 1단계, 2단계, 5단계 저번에 토론 때 얘기했는데 오늘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주사파입니다. 3, 4, 5단계가 정교조입니다. 3단계가 교장 공모제된 교장급입니다. 혁신학교 교장급입니다. 4단계는 일반 선생님 정교조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는 주사파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주사파 성공회대를 중심으로 내 개인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기도 초대교육감, 이대교육감, 서울교육감, 서울시장, 개그맨 김모, 개그모 강모, 그 교육을 누가 시킨지 아십니까? 신용부비가 시켰습니다. 지금도 내가 교육위원 때 정교조 교육위원장하고 지금도 통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심었느냐면요, 공자 사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화이부동 사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8년 동안 시장식 뒤에 신정백이 휘어를 달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북악 무언 5천년, 북악성은 말없이 5천년을 흘렸고, 한수유정 700리, 한강물은 흘러 700리 흘러가는데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정교조를 부숴야죠. 어떻게 정교조 말만 합니까? 정교조들의 한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친환경 무상급식 때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돈 빼먹고 걸렸죠. 지금 혁신학교에 태양광 발전소요. 그것도 지금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내일때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설치비가 230억 들어가는데 20년 후에 학교에 반납합니다. 철거비가 2,3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교조를 알고 정교조를 붙이고 정교조 또 역사 왜곡하잖아요. 6.25가 어떻게 북침입니까? 이런 교육을 알고 역사 교육과 정교조를 엿보시고 세세하게 알고, 저는 이 공약에 이번에 교원 명퇴 800명 시킨다고 공약을 걸어놨습니다. 제 페이스북 찾아보면 압니다. 그 공약에 명퇴시키는 공약에 종류가 있습니다. 명퇴도 종류가 정퇴가 있고 명퇴가 있고 불퇴가 있습니다. 정퇴는 정규퇴직이고 명퇴는 기한이 남은 사람 퇴직이고 불퇴는 잘라야 합니다. 잘라야 돼요. 이 잘라야 될 선생님들을 다 알고 정리를 해야 정교조가 정리되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시면서 정치적 발언을 해가지고 정교조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은 시간이 부족해서 하니까 인성교육도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수상적이라서 내일은 시간 남아지면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았는데. 예, 여기까지. 네, 1분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선영 후보님, 네, 이 시간은 뭐 질문, 답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네. 네, 질문을 받았으니까 우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의원님은 안경도 쓰셨는데 공보물을 어째 그렇게 보셨대요? 제 공보물이 가장 지난 2018년도에 제 공보물이 가장 충실했고요. 전교조 아웃을 들고 나온 제 공보물 정책을 보고 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념적 사상적으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 정책 보고 많이 놀랬다. 이런 전화도 받았고, 다른 분들은 잘 하지 않았던 6쪽이죠. 6쪽짜리 이렇게 접는 걸로 해서 정책과 공보물을 냈는데 조연 댁만 그게 안 갔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공보물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우리 조전혁 후보님의 전교조 명단 공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고,
일반 국민이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신 그 공로는 아무리 저희가 박수를 쳐드려도 부족할 만큼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교조를 탈퇴하는 분도 많이 계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교조 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교조 교육이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하고 같은 때 국회의원 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지옥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고초를 겪으시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입에 들어있느냐, 과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저는 정교조를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 해결은 그 뿌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선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제 비서실장도 그렇고 다른 직책에도 우리 정책팀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직책에도 변호사들을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을 합니다. 하나는 시장경제질서,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전교조를 뿌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저는 4년 내내 해왔고 지금 선대위에서도 법률지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아마 어느 분도 그 구성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선대위의 법률지원단이라는 것이 마치도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면 저의 명예훼손을 해결해 줄 그런 변호사들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에 무슨 조항을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저는 회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조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요. 아주 지독한 전교조입니다. 아까 1단계, 2단계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독한 전교조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무에 있어서의 법 규정, 위배사항, 또 하나는 회계 문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파한단이 어땠는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요. 뉴딜 정책이요? 교육의 뉴딜 정책이 뭡니까 도대체?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판 어떤지 아시죠? 가장 많은 비리가 아주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공사 관련된 곳입니다. 물론 터졌다 하면 공사판입니다. 사고 났다 해도 공사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밖으로 안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자료를 수집하면서 지금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임기는 4년이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기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명단 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명단 공개하면요 이 사람들은 별달아요. 별답니다. 교도소 갔다 오면 별달죠? 똑같습니다. 적폐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말 뿌리를 도려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복 우리 후보님 국회의원이요. 저 사실 일부러 국회의원 안 썼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요. 좀 죄송한데요. 저 국회의원 할 때 대변인, 대한민국 최장수 대변인입니다. 한 회기네요. 남녀 합쳐서 다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회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18대 한 번만 했고요. 다른 대를 했던 분들, 남자분들은 몇 대씩 하면서, 그러니까 몇 선 의원 하시면서 그때도 대변인, 이때도 대변인 이렇게 해서 총합을 하면 저보다 많으시지만 한 대에 한 회기에 최장 대변인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대변인과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즉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했다고 쓰면 많은 유권자분들이 아, 이 여자 정치인이야? 라는 선입견을 줄까봐 그 다음에 그거 안 써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저에게 36%라고 하는 정말 기울어지다 못해 아주 절벽 같은 그런 선거 환경에서 저에게 36%라는 표를 저에게 몰아주신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 가운데 유권자들 36%는 제가 누군지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찍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6월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기억하시죠? 탄핵 직후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던 분들이 제가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만든 포럼 21세기 교육 포럼을 제가 만들어서 그것도 그 안에 교육 포럼이라고 그거는 30대들의 젊은 30대 교수들은요 학위 받고 바릅니다. 팔짝팔짝하는 그 정책팀의 도움을 받고 있고 21세기 포럼, 그 다음에 미래 교육 포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후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독도 본 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본 적이 독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님의 그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8분 시작하십시오. 네. 2초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쫄아 사람 아닌데. 네. 뭐 있죠. 네. 우선 뭐 박선영 의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육에 대해 잘 모른다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육을 갖다가 그 전공으로서 이 전공한 학자나 아니면은 교육 행정을 갖다 전문으로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이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40대 이후는 제 몸을 다 바쳐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한 사람이 왜 또 서울에 왔느냐, 그리고 왜 또 그 국회의원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마 이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를 갖다 한 이유는 이 나라 이 잘못된 교육을 갖다 바꾸겠다는 그 소명의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그리고 교육감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런 공직에 정말 제가 맞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나라 교육만큼은 꼭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가니까 저한테 교육 상임이라도 배정을 갖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국회의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8대 국회에 있으면 보통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요 다른 상임위를 합니다. 저는 4년 내내 교육위만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왜 갔느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기 원래 교수를 갖다 인천에서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명지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긴 줄 아십니까? 당시에 문영민 교육감님이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선출직 교육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계의 우파 원로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문영민 교육감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음 서울교육감을 찾자 그래가지고 찾은 게 저였고 저를 서울로 학교까지 옮겨가면서 서울에 출마 선언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 교육감님이 다시 번복을 다 하시고 교육감 재선에 출마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갖다 포함해서 조전혁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으로 좀 나가달라. 그리고 여러 군데서 그 부탁을 갖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연구 하나도 없는 경기도 교육감 나가게 된 데는 그런 자기희생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 여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의리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결과가 이재정 1명, 경기도에 7명 나왔습니다. 저는 왜 서울교육감을 굳이 제가 고집을 갖다 하느냐. 저는 지방교육감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나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 교육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교육감을 갖다 해야지 나라 전체의 교육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서울에서 정책 변화를 갖다 줘야지 이게 언론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교육감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교육감 나올 생각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생각입니다. 저 정말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제가 꼭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교조 관련해가지고 괜히 왜 이걸 갖다 명단 공개를 했는데 명단 공개하고 나서 지금 정교조가 더 독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는 현실을 갖다 제대로 인식을 갖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교조에 제가 명단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우파 교육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교조가 더 세진 것은 든든한 우원 지원군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15개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육감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감 전부 보수교육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정교조 일거에 세력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법 어길 생각 없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왜 법을 갖다 어기하면서 정교조를 갖다 탄압합니까? 정교조 활동 마음대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냐? 최근 들어가지고 우신중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범죄자가 대통령 당선됐다. 투표 잘못됐다고 중학교에서 이 역사 선생이 아이들한테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나가서 자기네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켜서 저는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교육을 본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파장적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교육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수호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교육감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평등을 갖다 지키는 것도 저는 교육감이고 저는 그 평등성을 유지하는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교육감은 또 특출한 재능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재능대로 교육을 갖다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갖다 어기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정교조 명단 공개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 저는 비교 형량을 갖다 해보건데 저는 그 명단 공개가 결코 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양심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교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개인의 정치적, 사상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짓을 교실에서 하는 것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아주 진솔한 답변도 듣고 또 추가적인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로요. 질문 답변 중에 꼭 이건 다시 물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아까 답변을 하면서 뭔가 좀 미진한 게 있었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1분에 마지막 꼭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열을 해주고 박수를 치실 수는 있는데 이 역시도 자칫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해 주셨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우리와 같이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사회자로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분짜리 짧은 질문이고 콕 질문입니다. 이대영, 박선영, 최명복, 조전혁 순으로 하겠습니다. 1분씩입니다. 네, 저는 뭐 질문보다는 우선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말씀 하나로 더 드리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뭐든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니, 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질문으로.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분들 동의해 주시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어느 폴리텍 대학에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이 폴리텍 대학은 어느 아시다시피 분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제가 아직 안 했잖아요. 좀 네, 기다리세요. 네. 시간 갔는데. 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그 대학생들도 역사 시험을 보는데 너무 험악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말씀을 저한테 전해줘서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고정되는 아이들인데 픽스된 아이들인데 우리 초중고에서 이거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영 후보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과서는 뭐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좀 하나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네. 박선영 후보. 네. 두 번째 박선영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네, 질문 시간입니다. 한 분에게. 네. 네. 우리 조전혁 의원님, 후보님 너무 열을 내셔서 아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셔서 약간 시키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서울교육청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네. 예산 좀 들여다 보셨어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 혁신학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에서 혁신학교 예산 항목 찾아보셨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그게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들어있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문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셨다.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명복 의원님 질문 한 분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분에게만 질문하는 거죠. 네. 저는 잠깐만요. 네, 시작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인성 교육입니다. 박선영 후보님, 아이들 인성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시며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거기에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조전혁 후보님 한 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 저는 이대영 부교육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또 저는 불공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본인 평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박선영 한번 드리면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네. 해주시죠. 네, 이제 콕 질문 했고요. 이제 답변 순서입니다. 제가 먼저네. 예, 이대영, 최명복, 박선영. 제가 순서는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영. 3분이죠? 예, 3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 포함해서 다른 얘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조 의원님께 질문 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 대안학교가 생겨난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공교육 체계에서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뭐 예술학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대안학교가 전국에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큰 목사님 한 분도 언제 한번 만났더니 당신께서 이제 전국에 253개나 되는 대안학교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현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을 믿을 수 없다. 제가 어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고 뭐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안학교는 대부분 그 탈북 청소년 학교, 우리 박 후보님도 좀 관여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외에는 예산을 잘 주질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 주는 거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줘요. 네,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는 어느 교회에서 설립한 실용음악 학교는요, 요번에 그 유행되는 그 뭐죠? 그 방송국에서 하는 노래경연대 거기서 우승자도 나오고 10등 안에 3명이나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애들은 다른 거를 하는 건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특성도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죠. 근데 시시콜콜 왜 교육장소를 여길 썼느냐, 허가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소송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우리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 후보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누가 되시든 간에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1분 있어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도 예산을 그 홈페이지 들어 잠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유아교육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22년까지만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게 5,223억인데 이게 22년까지만 지급이 되고 23년에 없어져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결국 5,200억이 펑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교육감을 들어가시더라도 이 점을 잘 살피시고, 또 예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많습니다. 계약제 교원 임금이 한 2,900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예산을 아까 우리 박 후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예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드립니다. 네, 그다음 최명복 의원님. 저는 질문을 못 받았는데요. 질문 못 받으시면 그냥 예. 말씀하셔도 되고 시간을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쓰겠습니다.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육감 추대협의회 교취협에서 시민사회단체가 1,000개 넘는 단체가 모여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밤낮으로 토론하고 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2018년도에 교육감 단일화 기구가 이선본, 우리감, 교추본, 후보만큼이나 단일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단일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삐걱삐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영달 후보 안 나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조영달 후보는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디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영달 후보 교육계 300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100년 바로 교육 포럼. 근데 오늘 정말 이름까지 다 되려고 그러다 이름을 내가 빼겠습니다. 미래 교육 네트워크, 자유교육 포럼. 교육은 스스로 성찰하고 학교 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념교육 내로남불, 포퓰리즘 교육 정착, 교육 전문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교육 리더로 판단해서 조영달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이 전부 내 아는 선배님들입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요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정책국장이나 교장이나 교장도 서울시내 가장 우수한 학교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이 판에 뭘 깨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출동을 시키지 맙시다. 예, 그 사람을. 성찰 좀 하십시오. 네. 교육감 300명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명단. 맞습니다. 내가 몇 명 통화를 했는데 내 이름은 안 넣었다. 난 모른다. 아니 당신 이름이 나왔는데 왜 모르냐고 물었더니 기억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다 물어서 공개적으로 기사를 조금 마지막으로 정말 학생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꼭 단일화를 해서 보수 교육감을 좌파로부터 찾아와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님께 바랍니다. 25일 날 토론에 꼭 참가하십시오. 30일 날 여론조사와 선거조사 발표할 때 참가해서 우리 5명 누가 되면은 손 들어주고 힘 합쳐서 좌파 교육감으로부터 우파 교육감 받아오는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명복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관련된 말씀으로 의견을 대신했습니다. 질문 토론 답변 시간이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기회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3분 마지막 발언 시간을 또 이제 드릴 겁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네. 나도 아직 마지막 발언하신 거 질문하셔가지고. 예, 뭐 갑자기 막 하셔갖고서 제가 잠시 헷갈렸 모양이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나 내가. 박선영 의원, 네. 네, 이대영 후보님, 최명복 후보님 질문이 사실은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요. 미국의 9살짜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과서요. 제가 갖고 왔다가 여기다가 놓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4학년, 5학년 사회과 교과서 가져가신 분 계시면 가실 때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 거하고 비교하려고 갖다 놨는데 이거는 두고 그 교과서는 가져가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책으로 공부하는 어린이와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일 때 배웠던 교과서하고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볼륨도 안 다르고요. 종이만 조금 좋아졌습니다. 내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회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답변으로 이 책의 차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요. 히스토리입니다. 식민지부터 가르칩니다. 히스토리. 그 다음이 이코노믹스. 우리 경제 안 가르칩니다. 경제교육 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우리 창업이 많아질 수 있고요.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기업가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있으면 노동자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사회과 공부. 이거 분명히
소셜 스타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회과학 과목입니다. 그 다음이 지오그래피. 우리보다 땅덩어리 엄청 크죠?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컬처. 우리 문화도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이 citizenship.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citizenship. 이거 우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government.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근데 이 government 안에는 state와 federal government 두 개로 나누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national symbols. 얘네들은 국기를 보면 딱 쓰죠. 미국 국가 나오면 딱 어깨가 정말 딱 군인처럼 이렇게 됩니다. 영어 못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아도 태극기와 국기와 미국 성조기와 미국의 국가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조전혁 후보님 답변 3분 시간입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11조입니다. 서울시의 유초중고 학생을 다 합치면 한 85만 명 정도 됩니다. 학생 1인당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 1,200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학생 1인당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컨트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예결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4년 동안 교육위 했고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위와 예결위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산서나 아니면 결산은 내용을 모르고 숫자만 봐가지고는 전혀 뭐가 문제인지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을 알면서 숫자를 갖다 봐야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다 교장 선생님들 정원인데요. 자, 학부모 회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당원이며 학교 운영위원회도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출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사 연수를 진보시민단체에서 하는 강의로 대체하고 있다. 이 강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다 세는 겁니다. 자, 진보단체 작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표현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외부 강사 인력 툴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제공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무려 4천만 원 정도로 갖다 이런 식으로 외부 강사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같은데도 예산 엄청나게 이게 낭비되고 있고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좌파단체의 어떻게 보면은 화수분이 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도 똑같은 짓을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사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의를 갖다 하는 사람들한테 생활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3분 발언 순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떡볶이를 냈는데 3분으로 줄였습니다. 네. 5분 뒤에 해도 돼요. 5분이잖아요. 5분 원래 당초 5분. 5분 뒤세요 그러면. 그럼 5분 다 하시겠어요? 네 분 다 괜찮습니까? 5분? 너무 입이 바짝 마르시거든요. 물 한 모금 드시고 그럼 5분 시작하시죠. 덜 쓰실 분은 덜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몇 초에 약속됐으니까요. 순서가 또 이번에도 이대영 후보님, 박선영 후보님, 최명보 후보님, 조전혁 후보님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네. 예.
모든 게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언제 바꿨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네. 이제까지 그 함께 나눈 여러 후보님들 말씀이 종합돼서 향후 누가 서울교육감이 되든 간에 서울교육 정책을 구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교육의 이념 편향성에 매몰되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념 편향적 교육이 특세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도보수 교육을 지향하는 분들의 분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가장 우려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고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경쟁만 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아이들 교육을 책임질 기본 인성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다시 분열돼서 좌파 이념 교육 신봉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서울교육, 나가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미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방법을 저는 쭉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이념적 경도에 빠지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학교 현장을 아는 교육감, 학교 현장을 경험한 교육감의 출연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는 이념교육에서 탈피해서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아는 분이 눈에 띄지 않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수업도 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교육행정도 경험한 그냥 교사 출신으로서 학생 중심 교육과 교사 중심 정책 그리고 학교 중심 지원 행정만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학력 격차 심각하다는 말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해서 뭐 미국의 메시나 이런 것처럼 한 교실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여러 명 있는 개개인별로 개별화가 될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학력 격차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휴시설이 많습니다. 교실도요. 그래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결국은 반값으로 일반 선호하는 그 사설 교육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그러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교육비가 우선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답인데 그게 될 때까지는 이런 사교육과 대등한 그런 교육이 결국 공기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렵다. 문제풀이식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체험센터를 우리가 각 구에 도서관이 있듯이 설립을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가지고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해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학력 증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과학이 결국 먹거리 생산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교육들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체험센터도 우리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과학을 꼭 전공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지자체 일이다 교육청 일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울 교육의 행정과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그런 여러 후보자들이라서 말씀 주신 것도 다들 값어치 있고 아주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이번에 어떤 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잘 화합이 되어서 죄 짓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여튼 오늘 많이 와주신 여러분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전혁 의원님께 질문 드렸던 것이 아마 조금 소통이 잘못됐는지 다른 답변을 해주셨어요. 올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저를 뺀 다른 후보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어서 그 항목이 안 들어왔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지원법이요. 올해로 끝나는 거 아세요? 2017년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져서 5년, 올 연말,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 영유아 지원법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아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곧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 신생아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지금 있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보는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보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영유아 지원법이 끝남에 따라서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형해와 아무것도 형체가 없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도 없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에도 없었고 보육 정책에도 없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손 털고 나갈 모양입니다. 삼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워킹맘 1세대로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사회 문제를 교육청이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끌어안지 않으면, 나라가 제1과제로 편입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주도 교육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 사회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100%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저는 물망초학교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아까 어느 분이 무슨 정부 지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 한 푼도 저는 돈 받은 적 없고요. 이 정권 들어와서 노동시간을 법에 따라서 지켜라라고 하는 공문 3번 받고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동시간과 그에 합당한 급여를 주라고 하면 대한학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세운 학교 아십니까? 에드 아스트라. 에드 아스트라는 스페이스 X 안에 있습니다. 7살부터 14살까지를 다 같이 놓고 가르칩니다. 학년 구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학, 과학, 논리학,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라고 했는데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탈바꿈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100대 기업 찾아보십시오.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 철강 회사 뭐 이런 데였습니다. 오일 컴퍼니. 지금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IT입니다. 리폼해야 됩니다. 거의 교육혁명에 가까운 교육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직관력과 추진력과 협상력과 이러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박선영은 예비된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미 평가를 받았던 후보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네. 수도 서울의 교육을 최민복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후보님 존경스럽습니다. 또 친하니까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안 뽑으니까 뭐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인데요. 정말 추상적이고 정말 형이상학적입니다. 내가 이 교육감 준비해서 인성교육을 썼습니다. 이렇게. 아리인이라는 책인데 아리는 아리답다 사람인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것만 지키면 아름다운 학생 아리인. 여기서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소개할게요. 먼저 NTS 가지고 많이 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교육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돈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사회 범죄 90%가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은 돈, 대장동 같은 돈, 정말 수사시장에 새우젓 팔아서 기부하는 돈, 이런 돈, 어떤 재벌은요, 자식인데 돈 안 물려주고 원숭이 강아지인데 유산 물려줬다는 얘기 들어봤죠? 이런 교육을 시켜야 인성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땡큐, 감사할 줄 아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 말 잘하는 교육.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그냥 10%입니다. 여기.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교육 공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의료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이 학생들 자궁경부염 예방주사 100% 다 맞출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요즘 어린 마음 소리 들어봤죠? 고등학생들이 애 엄마가 얼마나 대전합니까? 금년 한 136명이 넘어요. 예, 이게 우리 교육감이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원센터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프로젝트가 산학협력입니다. 1개 학교에 1개 기업과 MOU를 체결할 겁니다. 제가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극단도 창단할 건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극단을 자살방지 폭력 예방 뮤지컬을 만들어서 310개 학교에 찾아가면서 뮤지컬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렸는데 그 돈이요 수십억이 들었는데 기업 사장들인데 돈 뿌려다녔습니다. NH 농협은행 사장, 효성 사장, 원래 물류교육감 교원 공주회 이사장 하실 때도 그렇고 이런 돈으로 가지고 했는데 1인 1기업 MOU를 체결하면요 학교 환경 개선과 장학금은 교육적 예산 안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학생 국제교류 할 겁니다. K-팝이나 뮤지컬이나 스트릿 댄스나 그 다음에 학생들 좋아하는 비보이, 락킹, 와킹 이런 거 애들 엄청나게 합니다. 세계 대회 할 때는 교육감이 지원할 겁니다. 예체능 교육 활성화할 거고요. 엘리트 체육 활성화할 겁니다. 그리고 의학 교육은 입시 중심의 화석화된 의학 교육에서 실용용어 교육 강화를 할 것이고 교육감배 말하기 영어 대회를 1년에 2차례 정도 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스팀 교육, 융합 교육을 반드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전면 개방할 겁니다. 내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 학교 지킴이하고 학생하고 둘이서 농구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엄마 아빠가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점은 다 해결해 가면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감 단일화 후보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단판을 지을 겁니다. 교육 개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2회 상임위원회 교육위원 11명이 필요합니다. 시의원 전국 55개 소시에 교육 경력자 시의원 공천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육 개혁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합해서 서울 교육을 감사합니다. 바로잡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조현영 후보님, 네, 마지막 5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정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됐든 간에 공개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 그리고 국민과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은 생산해서라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면 아마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학력 문제, 학력 공개하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학교 안전 문제, 학교 폭력 문제도 실태 조사해서 공개하면 어떤 학교가 안전하고 어떤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불안한 학교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개선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학적인 교육 행정을 통해서 교육 분위기를 바꿔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 신장, 교육 양극화 해소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정책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학교들이 혁신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한 것처럼 요즘 좌파 교육감이 지금 있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치지 않고 기말고사 하나만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시험 범위는 넓고 그리고 한 번만 치니까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아이들한테 성적 나쁘게 나올까 봐서 시험 문제라도 가르쳐주는 그런 비열한 짓을 갖다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싹 걷어내겠습니다. 이념 편향, 정치 편향 교육 반드시 추방시키겠습니다. 정규조 계기수업 민주시민교육저 폐기시키겠습니다. 대신 그 대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극단적인 페밍 이 이데올로기 교육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덕체 균형교육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체육 강화하고요. 구별로 음악 중점학교, 미술 중점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대, 미대, 음대 지나갈 때 사교육 없이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양극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수능 교과목만 가지고 교육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단면만 보시는 겁니다. 정말 양극화된 부분이 바로 체육, 미술, 예능계에 진학하는 아이들입니다. 돈 없어 못 가는 아이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 불공정 제가 반드시 고쳐내겠습니다.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체계 내에 있는 학생들만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1,200만 원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로 가는 순간 대안학교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권의 문제,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 헌법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문제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바우처를 갖다 통해가지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 바우처를
대안학교 학비로 낼 수 있게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강이 됐든 아니면 박물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술 관람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코딩 교육과 그리고 AI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갖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갖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 상담교사 확충하고 학교 안전 앱 제공하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고 학생 권리 의무 장전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분 모두 수고하셨는데 크게 한번 우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네 분 후보님들께서 정말 잠깐 일단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의견을 내시고 서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감 후보님들답게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훨씬 품격 있는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교육계는 다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조금 미스했는데도 협조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 더 토론 기회가 3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오늘같이 여러분 모두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능한 서울교육감이 선출돼서 올해 2022년이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중흥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칩시다. 얼마나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이 순서가 끝나고 곧 다음에요. 30분 내에 그 청중과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의 토론 시간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그 자유 방식이라서 여러분의 질문 방식이나 답변 방식도 알아서 하시고 뭐 나는 안 해도 된다. 가셔도 된다 해도 또 가셔도 되고 계셔도 되고 철저하게 지금부터 자유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순서는 전체 사회를 맡은 박소영 대표님께서 맡겠습니다. 네. 네. 뭐 다시 한번 아시겠지요? 감사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시는 천재 교수님께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